안녕하세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머입니다. 여러분, 올해 7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본 대지진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관광업계까지도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에 대해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이슈였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는 바로 일본 작가인 타츠키료가 1990년 후반부터 꾼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진 예언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책에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앙이 일어난다 라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다시 확산되며 사람들이 일본행 비행기 티켓 및 관광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일본 대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 해외 네티즌들까지 주목했던 이슈였는데요. 뭐 만화에서 미래 예언 하나 한 게 뭐라고 글로벌 이슈가 됐지? 싶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만화에서 예언한 몇몇 개의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 등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만화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었던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가는 1999년에 꿈에서 2011년 3월 대재해를 암시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를 만화 소재로 그렸는데요. 실제로 만화에서 예언했던 날짜와 같은 2011년 3월에 동일본 태평양 해역에서 규모 9.0의 초대형 해저 지진이 발생해 엄청나게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고 이 여파로 인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정말 말 그대로 대재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약 10년 전 꿈에서 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것도 신기하지만 정확한 시기까지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만화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예측 또한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예언의 내용 중 가장 가까운 미래인 7월 5일 대지진에 대한 예언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론은 다행히 7월 5일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계는 지진 발생의 정확한 지점과 날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진을 잘 파악하고 연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조기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대한 자연의 어떤 운동이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임을 받아들이고 발생 원인 및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죠. 저는 이번 7월 5일 대지진 예언 이슈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요. 지진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어쩌면 인생에서 재난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적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진을 분석하고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질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는 것이죠. 우선 지진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분석, 대비, 회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석은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와 예상 피해 규모, 전조 증상 등을 조사하는 것이고 대비는 지진의 피파와 에스파를 이용한 본질적인 대응과 지진을 견디는 건축물 설계 및 대피와 관련된 사회적 대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지진이 일어난 후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석, 대비, 회복의 과정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보통의 힘듦과는 다른 수준의 번아웃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막막해서 점점 더 나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이죠. 사실 이럴 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우선 지진을 분석하듯 내가 이런 상황이 온 이유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전조 증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요즘 잘 자고 건강하게 먹었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나? 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나?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 지진을 대비하듯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 파트에서 떠올렸던 이유들을 조금씩 조정해보는 겁니다.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보는 것 등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복은 평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힘들고 아팠던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평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즐겼던 취미나 덕질 같은 것들이 잠시 아픈 시간들을 잊게 해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우린 모두 무의식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재난같이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평소 다양한 분야의 특징이나 어떤 원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처럼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지진이라는 현상과 그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적용해보는 것처럼 말이죠. 경험상 조금만 보는 각도를 틀고 더 넓게 보면 의외로 쉽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런 방법에 대한 힌트를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소묘 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소묘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사물을 제대로 보는 방법과 다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감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물체를 보고 정확히 묘사하여 그리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게 당시 그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긴 했는데요. 저는 결국 제가 디자인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게 됐는데 신기하게 그때 알려주신 방법이 살면서 때때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제가 깨달은 팁을 인간관계나 창업 등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닌 여러분들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씩 쌓아가고 또 성장하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재난이나 사건을 예지몽으로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극히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머였습니다.